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와 각 지역 정부 부처와 기관, 또 커뮤니티가 하나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인재 발생 시에 빠른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종교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재난안전청과 카운티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재난 대비 캠페인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LA 카운티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캠페인의 가장 큰 목적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기관이 각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계 단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Highlights the partnership that the locals, the state, the federal, the faith-based organizations, private sector as well, come together to bring resources to bear to support our citizens of this great nation. 정부와 재난기관들이 종교계의 참여를 유도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몽 효과입니다. 결속력이 좋고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종교계가 재난 대비에 앞장서면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장벽입니다. 다인종이 모여 사는 LA의 경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는 대응이나 통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카운티 전체 인구 중 아시아는 14%, 라티노는 무려 42%에 달합니다. 이들 중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비율은 무려 4명당 1명꼴입니다. 유권자 정보나 치안, 비즈니스 등 일상적인 언어 지원은 많이 개선됐지만 재난 분야만큼은 여전히 다양한 언어 지원이 취약한 만큼 종교단체들이 그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와 각 단체장들이 앞으로 이 재난과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함께 그 일하는 마음으로 마음 자세를 거둬둠으로써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참여를 선언한 종교단체들은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재난 경보와 대비, 연락, 참여 4가지 항목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카운티 정부와 각 재난 대비 기관에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인사회의 경우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는 11월 본선에 진출한 가주 한인 후보들이 전초전격인 예비선거를 마치고 곧바로 본선 선거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예비선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본선거를 앞두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노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예비선거 결과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인 후보는 모두 8명, 이 중 4명이 가주에서 나왔습니다. 당선 분야도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주 시의원 등으로 미국 내 한인들의 정치적 지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득표율 1위로 자신감을 나타내는 후보가 있는 반면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선거보다 높아지는 투표율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당선을 좌우할 수 있어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쉬운 4%포인트로 당선을 확정짓지 못한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후보는 득표율 23.5%로 올라온 엘렌 맨소어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일단 2배에 가까운 득표율 획득으로 유리한 고지는 선점한 상황. 하지만 상대 후보가 주 하원 의원인데다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공격할 가능성 또한 높아 다시 초심으로 본선 캠페인에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을 만나는 그 미팅을 40개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주민들을 만나서 다시 듣고 배우는 그런 거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4사람이 뛰었는데 그중에 2분이 못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인도스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득표율 1위로 가주 하원직 본선에 진출한 영김 후보. 본선 상대 후보인 샤런 쿼크 실바 의원을 약 10%포인트로 따돌렸지만 현 의원의 프리미엄은 여전히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리고 가가호 방문하고 여러분들의 도어를 knock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러면서 저와 셔런 콜세바의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턱걸이 2위로 올라간 피터 채 가주 상원 의원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케빈 드레용 후보와 격돌하게 됩니다. 최 후보가 출마한 24지구는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민주당 우세 지역.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어서 표가 갈릴 경우 지지층이 탄탄한 드레영 후보가 우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인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제17지구 후보는 압도적인 1위로 8선 고지를 향해 한 발 더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자금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본선거인 만큼 실리콘밸리를 등에 업은 로 칸나 상대 후보의 선전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사회는 총 28만여 달러의 후원금을 혼다 의원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해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 2명을 건물 밖으로 던져서 구해내는 그 같은 숨막히는 과정도 연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스탠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에서 오늘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해 4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3명의 소방대원들과 11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ooking at the second floor window, heavy fire was blowing out of the window. 2 civilians were trapped screaming behind window bars. The quick actions of the firefighters tonight mad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3 of the firefighters from Ladder 81 had ascended the aerial ladder. The 2 civilians were already overcome and passed out by smoke. Extricated those 2 victims who I am told have survived.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화재 초기에 2명의 아이를 건물 밖으로 던져서 구해내는 영화 같은 장면도 펼쳐졌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2층에 있던 아이들의 부모는 창문을 통해 아이들을 아래층에 있던 이웃 주민에게 던져서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봤던 한 여성은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Upon arrival, firefighters had seen that 2 small children were already thrown from the window. 아이의 부모 또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의 즉각적인 대처로 많은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미 전폭기가 하루에 2대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샌디에고에서 미 해병대 소속 전폭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가옥 3채가 부서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폭기 조종사는 추락 직전에 비상탈출해 인근 벌판에 안전하게 낙하산으로 착륙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밤 미 해군 소속 슈퍼 호닛 전폭기 한 대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전폭기는 항공모함에 착륙하려다 착륙에 실패하면서 바다에 떨어졌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탈출한 조종사는 무사히 항공모함으로 귀환했습니다. 태권도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린 한류의 원조라고도 하겠는데요. 뉴저지주 저지시티가 지방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태권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호입니다. 저지시티 시청 국기개양대,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날 지정을 기념해 태권도의 종주국 한국의 태극기가 개양된 것입니다. 저지시티의 태권도의 날이 설립된 배경에는 한인 태권도이들의 노력과 한인 시의원의 탄생이 주요했습니다. 올해부터 저지시티에서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공식적으로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렇게 그 저지시티의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신 윤여태 시의원님이 계신데 그분이 시의원님을 되심으로써 이렇게 태권도 데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의 날이 지정된 것은 역시 태권도 자체가 갖는 힘과 매력 때문입니다. 불량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변화해가는 모습들을 저지시티에서는 오랜 세월 지켜봐 왔습니다. Today, Jersey City making today Taekwondo Day is fantastic. It's a great day for people to get out and experience Taekwondo. The exercise is fantastic. The self-control, discipline, and motivation that you get from the family, your extended Taekwondo family is fantastic. 지역 주민의 마음을 잡은 태권도. 태권도는 미국인들에게 자녀들이 미래의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We have a strong South Korean community in Jersey City, and we felt it would only be right to honor and respect those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Jersey City and the work that they do for the community.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희강입니다.
미 하원이 올해 통합세출법안 보고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문화한 데 이어서 이번엔 상원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 연명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팀 존슨, 마틴 하인리치, 마크 베기치 상원 의원 등 3명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한국 방문 때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걸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위안부 문제 해결은 보다 긴밀한 한미일 3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고 북핵 위협을 감안할 때 미국 국가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통합세출법안 보고서에서는 행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서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상원의 첫 공식 활동이고 앞으로 행정부를 움직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LA 경찰청이 미국에선 최초로 범죄자 추적 등에 드론을 쓰기 위해 주민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용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LA 경찰청은 오리건주 시애틀 경찰로부터 2대 드론, 즉 무인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예산을 들여 샀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폐기할 처지가 되자 LA 경찰에게 먼저 써보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LA 경찰위원회는 미국에서 최초로 수사에 드론을 쓰기로 하고 조만간 청문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They have an application, but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 value of that tool isn't overarched by the resistance to its use. We want to make sure the public knows that we're using them to make them safer and certainly not to spy on them. LA 경찰의 방침에 인권 시민 단체들은 드론이 헬기와 달리 크기가 작고 은밀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They already use helicopters and they're pretty noisy, so that'll be an improvement. But otherwise, I think it's a little creepy. Like if it's a way to solve crimes and stuff like that, I think it's a good opportunity or a good thing. 소음과 안전성 등의 여러 이유로 촬영용과 조난자 수색용 드론까지 사용 금지 조치가 잇따른 터여서 다가올 LA 경찰청의 드론 청문회는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